PC로 한번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방법을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셨을 때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있거든요. 들어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최자가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회의방을 개설을 할 텐데, 아까처럼 새 회의방을 하셔도 되고, 일단 우리는 쉽게 개인 회의 아이디, 아까 회의 탭에서 나만을 위한 회의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방으로 한번 들어가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최자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셨든 안 하셨든 참가자들한테 이 방으로 들어올 때 비밀번호 이거니까 인지하고 비밀번호 해서 들어와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회의 진행하실 때 혹은 여기 참여를 하실 때 가급적 인터넷이 잘 되는 장소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인터넷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끊기고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면은, 회의 예약 탭에서는 여기 비밀번호 쪽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시면 되고, 혹은 개인 회의 아이디에서도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방에서 회의를 시작을 하고 초대를 할 때 이 비밀번호를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 다른 새로운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 또 비밀번호를 바꿔서 새로 하셔도 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정해놓고 미리 알려주셔야지 참가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밀번호 안 해도 되기는 하죠. 변경을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없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 회의 아이디 탭으로 해서 시작을 눌렀더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혹은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 클릭하시면 되는데, 오디오 장비를 뭘 쓸 거냐라는 게 이 창에서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바로 클릭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잘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하셔서 소리가 잘 나오는지 혹은 내가 말하는 게 잘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클릭하시고 회의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열었으면은 아래 이 하단바, 이제 많이 쓰게 된 이 하단바에 좀 주목을 하면서 회의를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음소거와 비디오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음소거, 마이크를 켜냐 끌 거냐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클릭하시면은 회의 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만약에 저거를 클릭하시면은 사선 표시가 나오면서 내 목소리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음소거 변경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마찬가지로 비디오 중지, 카메라를 켜냐 끌 거냐에 대한 기능입니다. 똑같이 비디오를 클릭을 한번 하면은 카메라가 꺼지고, 또 한 번 클릭하면은 카메라가 켜지겠죠. 비디오를 끄면은 카메라가 꺼지고 이제 이름 혹은 프로필 사진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보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분들이 안전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인데요. 보안을 클릭하셔서 참가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분들만 들어오셔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 잠금 기능도 있고요. 참가자를 확인하고 수락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는 대기실 사용 여부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아이콘이 있는 참가자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뭐 황인성 핸드폰, 황인성 노트북, 뭐 황인성 뭐 등등등 뭐 그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참가자마다 음소거를 했는지 혹은 비디오를 껐는지 켰는지 이것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이제 켜게 할 수도 있고 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최자의 입장에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초대, 그리고 모두 음소거, 그리고 점점점
점 3개 표시 기타 이렇게 뜹니다. 다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한번 초대를 클릭하시면은 화면 하단에 초대 링크 복사 그리고 초대 복사 이렇게 뜹니다. 사실 둘 다 비슷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뭘 포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한번 바로 보여드리면은 초대 링크 복사를 하게 되면은 링크만 이렇게 복사가 돼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가급적 이제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초대 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회의 준비 후에 참가자를 초대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10시에 시작인데 가급적 막 9시 40분에 나도 설정이 다 된 상황에 들어오게 해야지 참여를 하시는데 좀 원활해지더라. 다음 채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풍선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게 채팅이고요. 흔히 생각하시는 그 채팅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받는 사람을 모두로 해놓거나 혹은 특정 멤버에게만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파일로 보낼 수 있더라고요. 파일 옆에 이제 점 3개 보시면은 어떤 경로에 있는 파일을 여기에 공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대체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공유를 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구글 드라이브나 뭐 등등등 하는 방법은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내 컴퓨터를 선택을 하셔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공유하시면은 좀 더 쉽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파일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최자는 채팅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의하고 모임을 진행하면서 나온 여기 채팅들을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기록 파트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화면 공유. 회의 그 하단에 보시면은 초록색 아이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초록색 아이콘에 화살표 위로 가는 거 있죠? 그게 화면 공유인데요. 공유하려는 창 또는 앱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지금 열려있는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PPT를 열어놓으셨다 그러면은 PPT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걸로 뜨게 됩니다. 혹은 뭐 화이트보드 이용해가지고 화면에 이제 필기를 하려고 하실 때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화면 공유를 하셔서 필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한 번에 한 명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일단 화면 공유를 제일 이제 하시는 분일 테고 만약에 다른 분이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고 손을 들으시면 그분이 다시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원래 거는 빠져나가게 하고 손들은 분이 공유하게 하고 그렇죠. 네. 한 번에 한 명만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렇죠. 차례대로 하면 순차적으로 네. 공유를 하실 수 있어요. 화면 공유 같은 것도 아까 그 보안 탭에서 화면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없다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이따가 시연을 또 한번 해보시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동영상이나 음악 혹은 소리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컴퓨터 소리 공유에 체크를 누르시면은 음악이 재생될 때 혹은 동영상이 재생될 때 그 소리도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 좋은 곳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보는데 계속 끊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필기를 하실 수 있고 회의 때 뭐 나온 의견들을 뭐 여기다가도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녹화 같이 이렇게 아이콘이 뜨죠. 그러면 이게 기록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컴퓨터에 자동으로 영상과 음성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일시 정지를 하실 수도 있고 아예 중간에 뭐 기록을 한번 끊고 혹은 새로 다시 기록을 시작하셔도 되고 비디오를 녹화하는 것처럼 그 한 회의 안에서 뭐 일시 정지를 하실 수도 있고 정지를 누르면은 기록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새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기록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의 안에 뭐 여러 번 기록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뭐 한 번 기록을 했는데 뭐 40분 동안 뭐 그렇게 기록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후에 회의를 종료하면은 회의 종료와 동시에 그 컨버트라고 그 화면 창이 뜹니다. 기록하는 회의가 지금 영상으로 변환이 되고 있다. 영상과 음성 그리고 채팅으로 또 변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게 뜨는데 나중에 하셔도 되고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약간 조금 걸리는 게 40분을 기록을 하시면은
40분 좀 이상 변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의 음성 혹은 뭐 채팅까지 이렇게 하면은 영상 변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고 잡담 같은 거 할 때는 잠깐 꺼뒀다가 다시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공모사업 사업 담당자들 그런 분들이 하실 때는 기록으로 남겨서 자기네 활동을 이제 기록으로 모아놓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기록. 다음 반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보시면은 박수 짝짝, 엄지척 이렇게 있네요. 이 반응을 누르면은 화면의 왼쪽 상단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그 반응이 딱 뜨게 됩니다. 그리고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들기 기능도 있더라고요. 참가자의 화면을 봤을 때 초대 그리고 손들기 기능이 딱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까 그 주최자의 경우에는 모두 음소거가 있었죠. 근데 참가자의 화면에는 손들기라고 뜨게 됩니다. 은숙쌤이 주최하는 회의예요. 이 회의에 만약에 뭐 수진쌤이 단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딱 손들기 클릭하셔서 손을 들으면은 은숙쌤이 확인하고 뭐 이제 음소거 해제를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손들기는 이제 수진쌤이 손들기를 딱 클릭을 하면은 모든 분들이 아 이분이 손을 들었구나 라고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최자가 인식을 하고 손 내리기도 할 수 있더라고요. 손 들었다라는 화면이 모두에게 뜨게 됩니다.